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쿵쿵쿵 울면서 마지막으로 쿵 할 때 저하고 몸을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표정이 너무 안 좋잖아. 아, 결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랩터라고 상상하고 한번 해주시죠. 진정하라고. 여러분, 혹시 실제 공룡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리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본 적은 없어도 다시 만들 수는 있다라고요. DNA만 있다면 잃어버린 생명체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생명이 기술로 조작되는 시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멸종된 공룡의 DNA를 복원해 현실 세계로 불러오는 영화 쥬라기 월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바이오 여행의 진행을 맡은 곽재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바이오 여행을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백상민 프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이네요. 오늘 좀 특별한 조합으로 또 대학생 패널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발전전기 전공하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대학교 뮤지컬 전공 김하윤입니다. 전혀 다른 전공의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쥬라기 월드, 이 영화 시리즈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쥬라기 공원으로 시작된 공룡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SF 영화죠. 혹시 쥬라기 공원 1편 보셨습니까? 1편? 아,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네. 이제 엄마 손잡고 갔었던 적이 있는데 네. 공룡 나오는 순간 울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공룡의 부활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총도합 세아를 보면 지금 영화가 시리즈 쥬라기 공원, 쥬라기 월드 다 합해서 6번째 시리즈까지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번엔 7번째 영화까지 금년에 이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인기 있게 꾸준히 이어지는 시리즈인데 쥬라기 공원 그 시리즈 전체 쥬라기 월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1학년 때 봤던 네. 충격적인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나는 것 어떤 장면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죠? 꼬마 친구들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차 밑에 남겨졌죠. 그때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티라노사우루스였던 것 같아요. 네.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쿵쿵쿵 울면서 그 어린이 친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쿵 할 때 그게 엄청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이것도 이제 1편에서 좀 초기에 나왔던 장면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쥬라기 공원이라는 게 가능해졌느냐를 이 극중극 다큐멘터리식으로 막 보여주죠. 막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막 하면서 하는 거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호박이라고 하죠. 이제 보석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모기를 찾아내 가지고 그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을 테니까 그 모기 뱃속을 보면 공룡 DNA가 조금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뽑아내서 알아낸 다음에 근데 그것만으로 완벽하진 않을 테니까 손상된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개구리 DNA인가를 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쳐가지고 그거를 뭐 알 속에 집어넣더니 거기서 공룡이 태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뭔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 공룡들의 뭐 유전자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되게 포악한 공룡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다 희생당하잖아요. 그리고 막 무기로 막 만들어가지고 뭐 군대에서 채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막 개발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그 랩터 무리들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래. 명장면이죠. 제가 아마 그 학생 때 이걸 봤는데 네. 그 친구들이랑 놀 때도 네. 이렇게 막 애들 막 흥분해서 쫓아오고 이런 거 네. 따라하고 막 했던 네. 기억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랩터라고 상상하고 한번 해주시죠. 여기 진정하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공룡이 영화처럼 우리의 현실 속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아니 육식 공룡만 아니라면 만져보지 않을까요? 만져본다. 네. 타본다 좀. 네. 일이야. 이게 사납지만 않으면 네 다가가서 뭐 촉감 체험도 하고 촉감 체험. 촉감 체험도 하고 아, 공룡 느낌이구나. 네. 촉감 체험. 공룡을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룡의 DNA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멸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DNA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손상이 되어서 파괴되어 있겠죠. 그죠? 손상된 부분, 파괴된 부분을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유전자 복원 기술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써가지고 어떤 유전자 하나를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전자를 복원을 하겠습니까? 뭘 복원을 하겠습니까? 어릴 때 이제 동화책이나 만화에서 이게 도도라는 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를 한번 꼭 보고 싶은데 몇 년 전 뉴스에서 한번 이게 얘를 복원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도도라는 새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 이제 잘 키웠던 고양이가 아파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럼 다시 제품을 와준다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양이를 복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요즘에 비슷한 서비스를 유전자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살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이가 그대로 되살아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이 생긴 쌍둥이 같은 그런 고양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바꿔가지고 내 유전자 일부를 바꿔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다. 어떤 걸 먼저 바꿔보고 싶으십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잠에 관련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롱 슬리퍼 이래가지고. 근데 그 조금만 자도 멀쩡한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좀 잠이 좀 줄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잠을 좀 덜 자는 체질이에요. 저하고 몸을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표정이 너무 안 좋잖아. 표정까지 그렇게. 참 재밌게 하려고 한번.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진정하라고.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연기를 하려면 무대 위에서나 이제 또 카메라 앞에서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저한테 심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룡을 되살린다. 이런 거 좀 먼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딱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 속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 우리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영향으로 공룡 DNA만 있으면 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룡 DNA는 수천만 년 동안 분해되어 완전한 염기 서열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처럼 파충류인 개구리나 악어같이 현대 생물의 DNA를 편집 보완한 후에 복제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여기서 활용이 되고 그 유전자 복원 기술로 연결되게 됩니다. 천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은 기술적으로 극복이 아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서 오늘 주제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 있으실까요?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크리스퍼-캐스9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만 항체가 있는 게 아니고 동물한테도 있고 세균한테도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세균의 면역 시스템에서 유래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요. DNA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어서 질병 유전자 치료나 작물 개량 같은 분야 혹은 동물 분야에도 적용을 해서 가축 그 생산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 유전자 편집 기술보다도 정밀도랑 효율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유전질환 치료제에서 임상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이고 실제로 2023년 12월 FDA에서 승인한 그 겸상적혈구병 치료제가 있는데 크리스퍼-캐스9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유전자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여전히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유전자 편집 기술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 기술이 가능한가 못지않게 어디까지 사용해야 할까 아닐까 싶은데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한 사업 아이템이다, 이런 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어플에서 그 커플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그 미래 아기 얼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커플의 사진이 아니라 유전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뭐 생김새, 성격, 뭐 질병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아, 결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쉽지 않겠네. DNA를 활용해서 이제 패션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그건 싶은데요. 뭐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유전자에 따라 다르게 이제 피부 톤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촉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이 딱 맞는 옷을 딱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전자 편집 기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세상이 됐다. 2,000원 주면 병원 가면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다 그런 유전자만 선호하는 뭐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일단 사람들의 좀 개성이 다 사라지게 되고 좀 경쟁 같은 게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이제 원하는 외적인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유행처럼 유행이 약간. 너무 다 다른데 어. 딱 그걸로 딱 이렇게 결정 지어놓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유전자가 어느 순간에는 제일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또 그렇긴 문제가 하겠다, 생기지 진짜. 않을까. 그렇다면 프로님, 우리 유전자 편집 기술 이용을 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요거부터는 진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 암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어 있고, 앞으로 이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된다면은 개개인의 면역 특성을 토대로 면역 리포트도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각종 서비스들이 연계가 되어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개인 맞춤형 의료라는 거를 아예 유전자 기술 기반으로 다 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50년 뒤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제한 없이 계속 발전돼 가지고 아주 뭐 온갖 곳에서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한 욕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부유한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 이제 뭐 유전자 리포트 같은 거를 좀 요구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아이가 맞도록 인재상에 맞도록 뭐 태어나기 전부터 돈을 쓸 것 같습니다. 유전자가 좀 계급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윤리학자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생명은 다양성의 핵심인데 유전자가 상품처럼 선택되면 생명 디자인 표준화라는 아주 위험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기술은 가능해도 그 기술을 어떻게 쓸지는 사회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영화 주라기 공원과 주라기 월드를 통해서 생명의 복원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출연자분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을 교양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유전자 편집이라는 정말 저한테는 생소한 분야를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생각보다 제 삶에 되게 가까이 있는 거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뭐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뿌듯하고, 차후에는 이런 윤리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전자 기술은 우리의 삶과 산업을 실질적으로 바꿔가는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지는 과학이 아닌 결국 사람과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과학이 상상에서 출발하듯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훗날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발 바이오 여행. 또 다른 바이오 과학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